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아직 K리그2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격 전적 남아있는데 이제 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사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겨울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지금 뭐 저희끼리 의기투합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이 얘기 하세요. 저희한테 썰 풀어달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뭐 쪽지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그 스타트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오늘 저희가 뭐 다 하진 않고 지금 판이 이렇다더라라는 걸 저희가 대충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용으로 프롤로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스토브 리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감독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에이전트들 머리 터지고 있어요.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끝나는 감독도 나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선수의 교체가 많을 전망입니다. 뭐 전략기획 팀도 지금 약간 좀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략가 팀도 저희가 하나씩 풀어가 보면서 축구계에 떠도는 여러 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썰입니다. 저희가 이게 뭐 벌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충 이렇다라는 걸 정리해 드리니까요. 일단 감독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러한 겨울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일단 1, 2등 감독이 다 감독이 바뀔 예정입니다. 모라이스 전북 감독과 김동호 울산 감독이 모두 계약이 만료되죠. 그쵸? 모라이스 감독은 몇몇 언론을 통해서 전북을 떠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실제로 오퍼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중동, 본인은 유럽 가고 싶다고 하는데 중국, 중동에서 굉장히 오퍼가 많이 온다고 알고 있고요. 중국 쪽이 좀 유력하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감독의 거취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 시즌이 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죠. 3위 포항 김기동 감독 역시 계약이 만료됩니다.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팀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K리그 안팎에서 돌고 있고요. 물론 김기동 감독 저희 지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재계약 협상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포항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동 감독의 주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잡고는 싶지만 만약에 더 좋은 조건이 오면 놔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포항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김기동 감독 역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위 대구는 마침내 대행 체제를 떼고 이병근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을 했죠. 저는 이 시즌 중요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기다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그 보상으로 보이는데 광주를 역대 최고인 6위로 만든 박진석 감독의 거취도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려진 대로 서울에 관심을 받고 있고 뭐 부산, 대전 이런 팀들도 박진석 감독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파이널 B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은 아침 전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찾아야 합니다. 폐급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등된 부산도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죠. 여기에 K리그2를 봐도 조민국 대행이 이끄는 대전 하나가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고요. 부천, 안양도 감독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천은 벌써 몇몇 후보들이 언급되고 있고 안양은 유력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얘기한 팀만 몇 개입니까 지금? 10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8, 9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만약에 다 바뀐다 그러면은 지금 K리그 감독 시장, 이게 감독이 바뀐다는 건 뭐냐? 선수까지 바뀐다는 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판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일단 좀 새로운 감독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북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오랜 기간 넘버2로 활약한 김상식 코치의 감독 등극이 아주 유력합니다. 뭐 이미 뭐 결제 라인 올렸다고 얘기 돌고 있고요. 구단 대표와 단장 모두 이구동성으로 김상식 코치가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감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윗선에서는 조금 더 이름값 있는 감독을 원한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물론 김상식 코치가 아주 유력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뭐 아직 100%는 아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울산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이제 홍명보 협회 전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후보군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될지 뭐 울산의 뭐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김도균 수원FC 감독이나 유상철 전 인천 감독 역시 계속해서 울산의 새로운 감독 후보군 중에 이름이 오르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와 서울은 결국 박진섭 감독이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일단 서울은 공개했잖아요. 박진섭 감독 원한다. 그리고 협상도 했다. 근데 광주가 이제 박진섭 감독을 놓아줄까가 핵심인데 일단 광주 수뇌부에서는 못 간다. 남아라. 1년 계약 기간 남아라라고 의사를 더 전한 걸로 알고 있고
박진석 감독과 이제 대표가 또 다른 또 고민에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박진석 감독이 서울에 갈 수 있다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네. 부터 시작해서 뭐 시에서도 뭐 움직였다 얘기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정확한 거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월요일 뭐 한 2시쯤 되는데요. 네. 그 상황에서는 결정된 건 정확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예, 박 감독도 좀 뭐 답답해하고 있는 거 눈치고 일단 박 감독 입장에서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타 팀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광주가 안 놓아주면 무리해서 갈 마음이 없다가 포인트고 갈 성격도 또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서로 그 신의의 하에 좀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끌린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광주는 그러면서 혹시 모를 상황도 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네. 벌써 거론되는 인물들이 또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은 2부 강등으로 인해 거론되던 감독들 대신 새롭게 리스트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산은 감독보다 대표이사가 또 먼저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혹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도 중요하고 만약 바뀔 경우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축구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분들이 찍은 감독이 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 돌기 세트로. 때문에 네. 대표이사가 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부 리그 좀 보면 대전은 지금 여러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 시즌 대전이 이 프런트와 현장의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고사하고 있는 감독들이 꽤 있다라고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름값 있는 감독들을 찾고 있는데 네. 이런 좀 괴리가 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천은 저희가 뭐 후보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론된 후보가 누구냐? 뭐 실명 까겠습니다. 네. 이만섭, 이을용, 임종원 뭐 이런 감독들이 지금 후보에 거론되고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뭐 이우영 감독이 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그러면서 뭐 김종필 전 감독도 뭐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 인물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감독만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간이 훌쩍 갔는데 네. 외국인 선수가 어찌 복잡합니다. 저희 국내 선수 얘기는 지금 오늘 안 할 거예요. 외국인 선수 지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북부터 보면 무릴로 자리가 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계약 기간 일단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선수들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방구단의 공격수 실명을 거론할까요? 좀 이따가. 그럴까요? 지방구단의 네. 일부 리그 지방구단의 공격수가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울산도 지금 주니어의 재계약 여부가 좀 화두인데 주니어가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네. 중동 클럽의 러브콜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야, 중동은 뭐 윈 나오니까 네. 무조건 뭐 주니어 지금 기록이면은 누구든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주니어는 일단 비슷한 가격이면 울산에 남고 싶다는 입장인데 울산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확실히 좀 있으니까 좀 고민하는 것 같고 포항은 조금 더 복잡하죠. 일단 임대로운 팔로세비치를 못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바이아웃만 내면 완전 이적이 가능한 그런 계약인데요. 포항이 이 금액을 내기 좀 어렵다고. 포항이 뭐 돈 많은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고 일루첸코의 경우는 1+1 계약이긴 하고 이제 포항에 남을 수 있지만 현재 여러 팀에서 오퍼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뭐 주니어가 스탯 때문에 인기가 많다면 일루첸코 역시도 맞아요. 좋은 스탯 19골 넣었기 때문에 그 오퍼가 오고 있고 그 중에는 국내팀도 있다고 합니다. 뭐 지방 탑 구단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 구단입니다. 네. 그래서 잔류를 쉽게 이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팔로시어스 같은 경우는 제가 김기동 감독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좀 남을 것 같고 오닐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뭐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구는 이제 세징야 알나스르 얘기가 좀 한동안 커뮤니티 사이에 돈 걸로 아는데 네. 옛날 얘기래요. 옛날 뭐 과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네. 아니라고 하고요. 대구가 세징야를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내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가는데. 네. 문제는 최전방인데 지금 에드가 선수 지금 일단은 부상 치료차 브라질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일단 남았다고 합니다. 에드가는 남았습니다. 갈 가능성이 높고 대안은 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도 어쨌든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내부 분위기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안이나 쯔바사는 만약에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보낸다. 그렇지만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구의 상황입니다. 네, 광주도 복잡하죠. 일단 펠리페 윌리안이 올 시즌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K리그 팀들 사이에서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윌리안은 이미 뭐 도전을 택할 거라고 인터뷰도 했고 알아본 바로는 K리그 내로 이적이 거의 뭐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펠리페는 지난 시즌부터 러브콜을 제법 많이 받고 있어요. 뭐 해외도 있지만 K리그 구단에서도 지금 뭐 문의를 한 구단도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예. 돈을 많이 쓰는 구단들은 다 펠리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적료인데
바이아웃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네, 4개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국내 팀들 약간 뭐 전북 같은 팀도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라 이 협상이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광주는 바이아웃 안 내면 못 데려간다. 왜냐면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입장입니다. 강원은 일단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사실 시즌 중에도 대표이사가 외국인 선수 해라 그랬는데 네. 감독이 조금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들릴 정도였는데 어쨌든 김병수 감독도 외국인 선수가 필요하다는 부분 분명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아시아 쿼터 포함해서 4자리 다 채울 가능성도 있고요. 오, 네. 네. 서울은 외국인 선수 싹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알리바이프 빼놓고는 다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에 한 자리도 비어 있었죠. 알리바이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스마르는 구단이 잔류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 어쨌든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서울도 외국인 선수는 올 시즌 태풍의 눈 중에 하나죠. 네. 수원은 일단 공격수 크르피치가 계약 만료와 함께 이미 떠났죠. 네, 그리고 남은 선수가 타 같은 헨리, 안토니스인데 계약 기간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헨리는 죽어도 못 보내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타가트 안토니스는 모두 이임생 전 감독이 좀 데려온 선수들이잖아요. 또 호주 출신이고 근데 이 선수들은 약간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뭐 여의치 않으면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크리피치 자리에는 외국인 용병을 요새 가성비 좋은 공격수에 조금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가성비 좋은 공격수. 네, 가성비죠 이제는. 네. 네. 인천은 이제 뭐 아길라르 선수가 제주에 복귀한다는 썰이 있었는데 네. 아길라르는 올 때부터 완전 이적 옵션이 있었습니다. 예, 인천이 이를 거의 작동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변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아길라르가 내년에는 무조건 인천에 간다라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무고사 선수 같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무고사 인천에 남고 싶어 한답니다. 예, 레전드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신기하네. 하는데 네. 일단은 뭐 무고사 인천 내 인기를 감안하면 인천이 국내 이적을 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외국 이전이 관건인데 바이아웃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예,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스타보 선수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픈 손가락인데 이 선수 이미 거의가 정리가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조성환 감독이 예전부터 봤던 K리그 2의 지방구단 공격수 예, 원한다고 하는데 이 선수를 노리는 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밖에 K리그2도 승격한 제주에도 외국인 커터가 싹 비었죠. 맞아요. 네. 예, 남길 감독이 외인 영입에 대한 니즈가 있고 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처럼 외인 없이 가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이는데 벌써부터 거물급 선수가 올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올해도 돈을 많이 썼지만 내년에도 돈을 더 쓸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더 쓸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도 거물 외인 영입이 더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이 왜 거물 외인 영입이냐고 하는데 네. 안양이 내년에 돈 쓴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 약간 일을 갈았네요. 네, 성과가 안 좋아서. 안양이 지금 뭐 예산을 마련해놨다는 소문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수원 FC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남은 라스 빼놓고는 다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사는 사실 지금 K리그 1 팀을 포함해서 많은 구단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거든요. 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작업이 한창인데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지금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전 올 시즌 용병 잘 뽑아서 좀 많은 주목 받았었는데 대전이 제일 궁금하다. 체프먼은 일단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브라질 트리오 지금 다 임대거든요. 바이오, 안드레, 에디뇨. 당초만 하더라도 이제 안드레는 완전 이적할 것이다라는 얘기 많았는데 지금 약간 좀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좀 지금 왜냐면 구스타보, 그러니까 전북의 구스타보를 데려온 걸 보고서는 아, 만약 이 정도 돈을 쓸 거면 저 선수도 데리고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좀 드는 것도 있고 이 선수가 좀 활용폭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셋 다 완전 역임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쨌든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될지에 따라 그리고 남은 시즌 동안에 지금 승격을 한다? 이 선수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K리그1에서 한번 트리오를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 추가적으로 외국인 공격수들 거치와 맞물린 건데 지금 산종 루능에서 지금 그 최저만 공격수가 그라치아노 펠레 예전 이탈리아 대표잖아요. 근데 그 선수를 이제 교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올 시즌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그렇다면 K리그에서 장신 공격수를 데려갈 수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고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뭐 일류첸코부터 뭐 펠리페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다 아마 후보에 다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만약에 썬더랜드에서 누구 데려간다면 그것 또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중동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외국인 선수들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론한 선수들은 어쨌든 K리그 성과를 낸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무대에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판의 흐름은 이렇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감독과 외국인 선수 상황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본격화되는 만큼 볼만치 않은 가장 빠른 썰 그리고 가장 정확한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뭐 올해는 좀 저희가 항상 방송을 월요일날, 목요일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보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인데 라이브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시고 하신 분들 한번 좀 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